네, 각 트랙에서 즐거우셨어요? 네, 지식 나눔 감사드리고요. 자, 이그나이트. 불을 붙이다, 점화하다. 이그나이트의 뜻이죠? 사실 이그나이트는 20장의 슬라이드를 15초 자동 넘김으로 총 5분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형식입니다. 사실 저희 LG에서도 이그나이트가 몇 번 열렸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개발자들의 이그나이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씨를 지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단상위험은 굉장히 떨리거든요. 아침에 저 좀 당황하는 거 보셨죠? 네, 동영상 지옥에도 좀 빠졌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5분 내에 이 발표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웃어주셔야 되고요, 환호해 주셔야 되고, 박수 크게 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고 가겠습니다. 혹시나 심장이 약하시거나 약자이신 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본 적 눈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워요. 뭔가 스티커를 붙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혹시 임성기가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자, 웃을 준비 되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LG 이그나이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시원하게. 오, 네. 아, 좋습니다. 아까 사실 굉장히 혐오스러운 얼굴이라서 제가 어떻게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거든요. 아주 효과 만점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엔지니어로 살기. 전정은님 첫 번째 주자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지만 엔지니어로 살고 있는 소프트웨어 센터의 전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이 개발자가 아닌 엔지니어로 살기인데, 사실 제가 지금 개발자가 아닌 엔지니어로 정말 성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자신 있게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저 말고도 사실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 있으시죠? 아마 오시면서 여기 시드가 지금 개발자의 회사잖아요. 내가 와도 될까?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그나이트 신청할 때도 살짝 가서 혹시 저 해도 돼요? 발표해도 돼? 저 개발자 아닌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 정도로 용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은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끼어들었는데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 테크니컬 라이터예요. 테크니컬 라이터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시겠는데, 그냥 테크니컬 빼고 라이터니까 쟤는 글 쓰는 애구나, 이건 짐작하실 수 있겠죠. 저는 개발자를 하다가 이 라이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 부서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테크니컬 라이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특히 개발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너는 일찍 퇴근하지? 그렇게 얘기하시죠. 실제로 저는 오면 막 정말 저 대단한 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라이팅은 별로 안 하고 조금 하는데, 처음 개발자분들이랑 미팅을 했을 때 되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혹시 코드 볼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당황했죠. 왜냐면 저는 개발자 출신인데 나도 당연히 코드를 볼 줄 알지. 근데 나한테 코드를 볼 줄 아냐고 묻는 거는 너 지금 밥은 먹을 줄 아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밥 먹을 줄 아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안 되겠다. 난 이렇게 하면 난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럼 나는 내가 할 줄 아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미팅을 가면 제가 스스로 얘기를 하게 됐죠. 저 밥 먹을 줄 압니다. 네, 저 코드 볼 줄 압니다. 저한테 코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자분들이랑 처음에는 동질감을 형성을 했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와, 사실 테크니컬 라이팅은 테크랑 라이팅이 합성어예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저는 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테크는 한번 틀리면 이거는 회복이 안 되니까. 라이팅은 글 조금 못 써도 돼요. 사실 누가 알겠어요?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사실은 몰라요. 정확하게 쓰기만 하면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문서 쓴다고? 사실 나는 문서 안 봐. 코드에 다 있는데 코드 볼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코드가 더 쉽죠, 개발자분들한테는. 근데 꼭 그것 때문일까? 아닐 것 같아요. 문서에 뭔가 문제가 있다. 죽었다, 이 문서는. 왜 죽었을까요?
저희 파티의 사람이 테크니컬 라이팅 하는 사람 한 10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다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서를 한번 쓰고 딱 빠져나와요. 그럼 그 이후부터 그 문서를 누가 업데이트 할까요? 아무도 안 하시죠? 그러면 죽은 문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서를 살아있는 문서로 만드는 건 테크니컬 라이터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남아 계신 개발자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LG에서는. 테크니컬 라이터가 다 있으면 뭐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는 그럼 넌 뭐 할 건데? 저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그 개발자들이 나중에 제가 한번 놓고 간 그 문서를 쉽게 업데이트 하는가, 그거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제 역할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테크니컬 라이팅에서 라이팅에도 테크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소스, 개발자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는 소스랑 같아요. 사실 포맷을 보면 예전에는 문서 쓸 때 워드 많이 썼죠. 지금도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워드로? 없네. 와, 최고입니다, 우리 회사. 워드는 이제 끝났죠. 사실 쓰시면 안 돼요. 뭐 특별한 목적에서 쓰시면 또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HTML로 많이 쓰시고요. 콜랍 HTML이잖아요. 그렇게 쓰시고요. 근데 콜랍에도 요즘엔 또 마크다운도 지원을 해요. 이 마크다운이라는 게 개발자들이 좀 가깝게 느껴요. 왜냐하면 깃허브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마크다운으로 이제 문서 쓰는 게 우리의 그 목표다라는 걸 생각을 했죠. 마크다운으로 쓰면 일단은 깃허브, 뭐 깃랩 우리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편집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걸 뭐 PDF로 필요합니다 하면 PDF로 추출을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API 기술도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전에는 그냥 텍스트로 쭉 쓰시다가 그러다가 소스에다가 쓰시다가 요즘엔 어떻게 가느냐, 또 개발자들이 익숙한 제이슨이라는 포맷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이슨을 쓰고 나면 좋은 점은 제이슨, 그러니까 개발하는 거랑 비슷하게 모델이랑 뷰를 분리를 해요.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출력은 또 따로 HTML로 이 제이슨을 기반으로 이렇게 HTML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은 개발자들이 좀 익숙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 보면 이제 개발자들이 좀 뭔가 익숙한 솔루션을 내가 제공할 수 있겠구나, 이 방식이죠. 제이슨 마크다운에 깃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깃에다 업데이트하면 바로 어떤 뭐 콜랍이나 이런 사이트에 바로 업데이트 되도록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왜 굳이 깃을 쓰느냐? 왜냐하면 문서도 소스 코드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경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깃이 해주는 거죠. 리비전 히스토리를 좀 뭐 출력하기도 쉽고. 제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숨은 찬데 여러분한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래서 제가 뭘 원하느냐, 이 마지막 페이지는 조금 시간이 바로 안 넘어간대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앞으로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을 개발자분들이 많이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내년 시드 때 나는 이거 필요한데 이거 발표 좀 해주세요 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아주 기분 좋게 이제는 용기를 내지 않고 자신 있게 미리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걸 좀 바라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분이 긴 줄만 알았더니 이렇게 짧습니다. 전문가 냄새 스멜 나죠? 그죠? 전문가 스멜 아주 깊숙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을 열어준 전정은 책임님께 그 뜨거운 환호의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사실 이건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조기 유학에 대해. 제가 할 건 아니고요. 저는 아직 이제 올드해져서 조기는 안 될 것 같고요. 제 딸이 혹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이성욱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멋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 이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이그나이트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실수 되게 많이 할 건데 아마 좀 그냥 귀엽게 이발 어디 깎아 그냥 실수 많이 하더라도 좀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기 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조기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부모 되신 입장에서 어떤 거를 말씀드릴까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이미 늦었고 자녀들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 주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저기 올라와서 뭔 소리 하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보내야 되는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고등학교를 넘어가 버리면 언어를 더 이상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어랑 영어를 둘 다 잡고 싶으시면 고등학교 전에 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로 보내야 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화려한 도시는 절대 보내시면 안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데 한국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네끼리 되게 뭉쳐 다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런 땅에 보내시면 굉장히 어학연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데가 굉장히 최적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뭐가 없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네. 1층짜리 학교 있고요, 1층짜리 백화점 있고, 1층짜리 스케이트장 있고, 1층짜리 그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나중에 걱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근데 표준 영어를 배우기 원하시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한 데가 있죠. 이런 데 가시면 되고요. 나는 고소한 걸 좋아한다. 나는 구수한 걸 좋아한다. 막 로버트 할리를 좋아한다. 미국의 로버트 할리로 내 자녀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런 데 가운데 보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내시면은 이제 말만 해도 이제 참기름이 이게 생각나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자녀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네. 그다음 시안인데요. 여기 이렇게 4명 같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밤 11시쯤에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특히 후드티를 입고 돌아다닐 경우에는 미국 그걸로 넘어갔는데 우선 네, 접근을 하게 되면 한 길로 빠지십시오. 그 길로 가시면 안 되고요. 아니면 유턴을 하셔도 되는데, 유턴을 할 때 독백이나 아니면 제스처로 왜 유턴을 하는지 알려주셔야 어색함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지 취업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조금 자리가 있습니다만 다른 거는 자리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특히 문과는 과거에도 노답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로는 가능하면 보내지 마시고요. 장점은 제가 영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ith the right time and right place, you can master a language. And that could be a great asset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foreign clients or friends. 단점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200만 대는 중요한 이 여러분들 등골. 네. 그 등골이 왼쪽 오른쪽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등골. 네, 근데 중요한 게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지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못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도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자꾸 지나가는데요. 이게 그림을 보셨으면 여기 좀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갑자기 정각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네일부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한테 되게 낙관적인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이제 가능하면 한 번 생각하지 마시고요. 2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 생각했다, 보내야겠다 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한국에서 답이 안 나온 애들은 거기서도 거기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다, 부모가 안 보내준다는데. 그런 경우 이제 되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랑하는 팩트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너그럽게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등골을 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시간이 이렇게 좀 비는데요. 네. 그런데 제 말을 다 무시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싫다, 돈을 보고 싶지 않아서 변기통에 버렸다, 또는 집에 그냥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애 입에 물렸어요. 물렸는데 그게 이거다. 그러면 제 말 싸그리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대한민국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집 나가면 여기 강아지 같은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번, 3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욱이었습니다. 이바람 보람이 있네요. 그죠?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조기유학 저희 딸 아직 고등학생 전이니까 한번 상담하러 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어서 조기유학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요즘 힘들어 하시지만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찬우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찬우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남자 중에 육아휴직 해보신 분 있나요? 한번 손 한번. 혹시 육아휴직 계획이 있으신 분? 남자분들 중에. 네, 한 분 드셨습니다. 한 분. 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사실 육아휴직한 지 아직 4개월밖에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막 육아휴직이 이렇게 제 어떤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저도 중간 점검하는 그런 또 여러분들께 이런 경험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처음에 이제 결혼했을 때는 내가 키워야지, 우리가 키우자, 부모님 도움 받지 말자 했는데 막상 애들 낳아보니까 너무 부모님 도움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아쉽고 정말 그런 게 일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들 둘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아들 둘이 좋지만 빡세요. 너무 빡세고, 근데 또 와이프는 같이 맞벌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죠. 그리고 등하원도 어렵고 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멀리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개발자분들이 실질적인 걸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프로세스 우리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정말 괜찮냐. 근데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변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려고 찾았죠. 근데 진짜 육아휴직한 남자가 없어요. 제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품위 올릴 때 주변한테 물어보는데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팀장님께 상담을 드리고 저 이러이러해서 육아휴직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팀장님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좀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나중에 또 돌아오려면 팀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됐어요. 클릭하니까 바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바로 육아휴직 1년. 네. 저는 되게 놀랐어요. LG가 날 버렸나? 뭐 좀 이렇게 말리고 약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간단해요. 네. 그러고 들어갔는데 사실 우린 돈이 또 중요하잖아요. 대출 있어요. 대출 이렇게 집 뭐 이렇게 해서 대출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맞벌이 하다가 육아휴직 들어가면 그 대출은 절대 갚기가 어려워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대출은 좀 갚는 거 포기했고, 근데 육아 도우미를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육아휴직 안 하고. 근데 이게 200만 원이나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월급 받고 많이 거기에 돈이 나가고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한번 해볼만 하더라고요. 생활비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 국가에서 100만 원이 나오고요. 아내가 육아휴직하고 제가 이어서 하면 세 달은 150만 원이 나와요. 나쁘지 않죠. 그래서 매달 100만 원 받으면서 국가에 감사하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개발자들 경력 단절 되게 두려워합니다. 걱정하죠. 근데 이제 또 막상 이렇게 지내면서 시간이 조금은 나거든요. 그러면 세미나도 가고 스터디도 좀 하고 하는 여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개발자들도 이렇게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책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좀 책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좀 이렇게 많은 지식도 얻고 독서 모임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좀 이러니까 약간 육아휴직 해볼만 한데 라는 느낌이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진짜 능력이 있으면 알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앱도 만든다든지 뭔가 과외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아직은 지금 그런 거 해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가능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10년 정도는 쭉 달렸어요. 일을 계속 했는데 한 번쯤 이렇게 1년 정도는 브레이크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제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또 육아휴직이 되게 유익하더라고요. 반응은 저는 아내가 되게 저를 막 영광스럽게 보고 우러러볼 줄 알았어요. 와, 우리 남편 최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도 해봤어. 너도 좀 해봐. 약간 이런 느낌? 네. 난 3년이나 했어. 막 이게 동료들은 반응이 다양한데 부럽다. 그리고 또 동료들한테도 제가 막 물어봤어요. 나 없으니까 좀 불편하지 않아? LG 좋은 회사, 시스템이 잘 돼 있어. 너 빠져도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약간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빠가 아침에 집에 있는 모습을 매우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아빠가 돈이 없어 얘들아, 나 돈 못 벌어, 이러면 애들이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애들은 또 되게 좋아요. 저희 아빠랑 친해지니까. 하루 일과 좀 궁금하실 텐데 엄청 분주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적은 거는 아침 시간에 되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육아 중이라면 아침 시간 예민하니까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유시간도 있고요. 육아는 되게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런 회사 다니면서 육아휴직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 소중한 특권이고요. 또 여러분에게나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 그런 용기 도전하십시오. 네.
더 자세한 얘기는 사실 해드릴 게 많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나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페이스북에 저의 육아 일기가 또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고, 네, 보시고요. 또 LG 블로그에도 이제 그런 연재를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조기 유학부터 저희 남편도 상담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또 가보겠습니다. 저는 저 사진만 보면 선글라스가 참 멋있다. 예, 우리 멋쟁이 다음 윤정훈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앞에 분들처럼 액티브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린시플을 통해 배우는 현명한 삶의 자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5분 동안 이야기하고자 하는 H본부의 윤정훈 선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굉장히 많은 정보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많은 정보들이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방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매년 챙겨보는 이 연기 대상인데 이 두 여배우는 이 대형 소속사 서포트 아래 국내 최정상급의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시상식이 끝나면 항상 누군가는 베스트가 되고 누구는 월스트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인한테 소화하지 못한 옷을 입어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소화하지 못하면 그 일은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계시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론이 우리 삶에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거를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떠한 자기 개발서나 명언보다도 이 이론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항상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몇 가지 이론들을 오늘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걱정을 분산하자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개별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이 전체적인 복잡도들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유병재 씨의 명언입니다. 때로는 숲이 아니라 나무만 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큰 그림은 과감하게 버리고 이 작은 그림에만 집중하면은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이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제 인생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이 큰 그림을 보니까 저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마지막 줄이 발전 가능성이라는 작은 그림에 집중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차피 불합격이기 때문에 일단 교환학생을 가서 거기서 적응을 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어필하면 어드미션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했고 그렇게 한 결과 정말 말도 안 되게 합격을 해가지고 졸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버스니스는 이 강인함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런타임에서 예측하지 못한 에러가 났다거나 뭐 에러너스한 인풋이 들어와서 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를 의미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면서 이렇게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다 이뤄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만병의 근원은 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화를 잘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직장 생활에서도 스트레스가 오고 육아 생활 그리고 대인관계 이 다양한 경로의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시련을 주는데 우린 이에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헬스장 한번 가는 것이 살인도 면한다는 게 제 좌우명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거나 이러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헬스장을 갔다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분도 상당히 많이 가라앉고 이렇게 업무에 다시 복구하는데 편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좀 점점 횟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링은 이 소프트웨어 모듈 간에 얼마나 많은 디펜던시가 있는지를 의미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다면 나쁜 소프트웨어 설계가 되는 것이고 이게 타이트하지 않고 느슨하다면 좋은 설계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힙합 뮤지션 도끼인데요. 이분의 가사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때로는 마이웨이를 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잡이 저는 아티스트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 철저한 리얼리스트가 되어야 되지만 때로는 나만의 철학과 신념으로 고집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체인지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항상 변화하고 이 요구사항이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잡이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0년에 스티브 잡스가 나오면서 저희가 갑자기 굉장히 존경받고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제 사례인데 저는 뜻밖의 이득을 얻었어요. 여기서 저는 원래 이 문과 출신으로 경영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얼떨결에 이 공대에 입학을 했고, 근데 막상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고 마침 또 사회가 이 엔지니어를 원하는 사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억울한 게 오늘 그 개발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주제만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내년에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거 한다 그러니까 저를 다시 보고, 특히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다고 굉장히 잘하고 오라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런 기회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이 시간 갖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2탄 그 의경인가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멘트가 좀 어렵네요. 내년에 2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으세요? 네, 괜찮죠? 네, 많이 준비했어요, 저희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이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혈관미남이랑 좀 만나볼 거예요, 이제. 정말, 예, 뜻밖의 혈관미남을 만나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한번 만나보시죠. 고상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상원입니다. 제 혈관 미남은 아니고요. 사실 혈관 노화가 남들보다 빨리 와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의학적 지식이 남들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요. 뭐 공부를 더 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한 달 동안 했던 경험들 기반으로 제 경험 얘기를 좀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실은 제가 작년부터 다이어트를 했어요. 다이어트를 쭉 했는데 살이 잘 안 빠져가지고 정체되어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아는 언니 얘기를 들은 거죠. 항상 아는 언니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는 언니가 가정의학과를 갔는데 약을 먹고 붓기가 싹 빠졌다. 그래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서 저보고 이제 가라고 한 거죠. 가서 사실 뭐 가정의학과 모르잖아요. 저희가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정의학과는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병원은 아파서 가잖아요. 근데 가정의학과를 가면 현재 상태를 확인해주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다른 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제 결과를 봤더니 다 정상인 거죠. 선생님이 여기 약간 왜 왔냐? 약간 이런 식으로 받고 체중은 약간 많은데 한참 이렇게 지표 결과들을 보더니 이제 문제를 하나 찾은 거죠. 이게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수가 26.72가 나왔는데 정상인은 9 이하입니다. 이게 2배 이상 나온 거죠. 굉장히 비정상적인 수치고 선생님도 되게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요. 이게 사실 제가 4월 달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걸 제가 다시 펼쳐봤더니 16.1인 거죠. 거기에는 적혀 있기로 엽산이나 바나나나 뭐 이런 걸 먹으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호모시스테인이 저희 콜레스테롤은 다 알잖아요. 콜레스테롤처럼 혈관을 안 좋게 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뜬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을 거고, 이게 뭐 왜 생기나 봤더니 저희가 단백질 먹잖아요. 고기 먹고 이러면 얘가 중간에 영양소화되는 중간에 호모시스테인이 생겨요. 근데 이게 많아지면 혈관이 손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병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20이 넘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저는 26.7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 주위에 30대 후반이 되니까 주변에 한 명씩 이런 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사실 콜레스테롤은 저희가 항상 콜레스테롤만 보는데 약간 억울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저희가 먹는 거로 인해서 혈중의 콜레스테롤 양이 늘어나는 게 15%밖에 안 돼요. 영향을 주는 게 15%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데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상담한 다음에 제가 이제 약을 3개를 먹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식욕 억제제입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진짜로 안 먹게 됩니다. 그 음식을 두고도 되게 자비로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엔자임 Q10이 비타민 Q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혈관을 좀 더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여자분들이 동안 만들기 위해서 요거 관련된 걸 많이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가 호모스테인을 줄여주고요. 제가 일주일 먹었더니 두뇌 회전이 빨라집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제가 30대 후반이 되면 내 머리가 굳기 시작하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40대인 수성님들은 대단하신 분이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한 달 정도 먹었더니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살도 뭔가 빠진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적게 먹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예전에 제가 밥 많이 먹으면 3공기씩 먹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한 공기만 먹어도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제가 82kg였고 여기서 계속 정체되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근데 한 달 약을 먹고 80kg로 내려갑니다. 깜짝 놀랐죠. 2kg가 내가 먹을 만큼 먹고 배부르게 포만감 느끼고 있는데 빠지니까.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이 11.56으로 떨어졌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본인이 처방에 본인 스스로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 케이스니까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거부했죠. 제가 돈을 내야 되니까. 네. 사실 정말 건강검진 받고 저는 그냥 뭐 당연히 의뢰 나오는 것들 먹는 거 잘 먹어라 이런 결과로 봤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우연히 몇 달 뒤에 병원을 다시 갔고 그 지표를 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저희는 개발자들은 먹고 앉아있고 먹고 누워있고 사실 많이 걷지도 않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중요한 게 10가지는 아니 7가지가 있는데 저 사실 다 포함이 되거든요. 저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먹는 것도 뭐 건강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데 특정 지표가 남들보다 안 좋았죠. 사실 정말 간과할 수 있고 그래서 쓰러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다 좀 확인을 하시고 새로운 지표 아셨으니까 확인 한 번 더 해보시고 다들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 하나로 혈관 미남으로 태어나신 고상원님, 저 나중에 연락 갈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약. 네. 자, 저희가 한 중반 정도 달려왔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자사 멤버는 아니시고요. 사촌이신데요. 아주 가깝습니다. LG 이노텍에서 멀리 와주셨고요. 저희 이그나이트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김지양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리허설을 빠졌더니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자리가 있네요. 네, 오늘 저는 아키텍트의 첫걸음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그 아키텍트의 첫걸음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좀 얘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예전에 본 면접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면접을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보통의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하죠.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당신은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 면접은 좀 달랐습니다. 면접관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의 일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대답이 떠오르시나요? 그 당시에 저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을 했고요. 당황을 해서 우물쭈물 대답도 못하고 있으니 면접관이 한숨을 쉬면서 다시 한번 묻더라고요. 일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그제서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답들이 팀장님 말? 일정? 이런 건 답이 아닐 텐데. 고객 요구사항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면접관의 표정을 보니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체감했죠.
이 면접 망했구나. 어차피 망한 면접 그냥 소신껏 하고 싶은 얘기나 다 하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대답한 것이 유저빌리티였습니다. 유저빌리티. 보통은 일반 사용자의 UI에 대한 사용 편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얘기한 유저빌리티는 그런 유저빌리티가 아니라 제가 짠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제 동료들의 코딩 편의성과 같은 유저빌리티였습니다. 저는 평소 때 C++ 코딩을 주로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C++라는 게 그냥 짜면 클래스로 만든 C 언어거든요. 이펙티브 C++의 저자인 스캇 메이어가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사용하기엔 쉽게, 엉터리로 쓰기에는 어렵게 이렇게 코딩을 하려면 정말 많은 양의 문법과 사용법을 알아야 하는 게 이 C++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짠 코드를 쉽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주로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개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저빌리티는 현실에서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일정이 중요하고 우리는 리더들의 지시사항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동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 면접관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네가 만약 유저빌리티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 면접을 그 자리에서 끝내려고 했었다고. 그 이후에도 보통과는 다른 질문과 답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는 더 이상 저에게 면접을 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저에게 너 그동안 참 잘해오고 있었네 라는 식의 위로를 건네는 자리였고 개발자인 저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새워 했던 고민들이 모두 생각이 나진 않지만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잘하고 싶다, 아니 더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키는 일만 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LG전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라이선스를 받았을 때야 비로소 아키텍트로서의 첫걸음을 걸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밤새워 고민한 그날, 내 안의 유저빌리티를 위해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한 그날, 아키텍트로서의 첫걸음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만의 빌리티를 마음속에 두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미 아키텍트이십니다. 단 있어빌리티는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요즘 요리하는 남자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그죠? 오늘 요리하는 남자 만나보겠습니다. 장의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의택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쉽고 즐거운 요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CTO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 PI팀 장의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고 요리란 무엇인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요리는 뭐뭐다 라고 해서 같이 고찰하고 생각할 시간 갖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요리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음식이란 무엇인가? 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분명 즐겁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또 음식의 발전은 인류 역사 발전과 함께 해야 하는데요. 많은 벽화와 그림에서 우리는 인류와 함께하는 음식의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음식인데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만큼 음식이란 것은 꼭 필요하고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그런 요소가
시작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리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 근처에 가게가 있습니다. 야, 저건 어떻게 먹는 거지? 하는 항상 호기심을 저에게 불러일으키는 가게고요. 두 번째로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강의를 올리는데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요리한 스킬들이라든지 요리한 영감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요소들을 신선한 재료와 좋은 도구들을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는 갈비진 갈비자학과도 같은 말이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육볶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에 양념들을 넣어주고 냉장고에서 수성을 시켜준 다음에 프라이팬에 불을 올려서 적당히 익혀주면 되는, 누구나 쉽고 그리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요. 네, 갑자기 이상한 수학식이 나왔습니다. 뭐 X도 있고 뭐 Y도 있고 옵티멀 밸류 Y를 찾아라. 요리 얘기하고 있는데 수학식이 갑자기 나와서 조금 궁금한데, 사실 이 수학 저 X, Y 저 두 식은 어떤 식이냐면 사실 제육볶음 만드는 공식입니다. 네, 양념된 고기와 양념과 야채의 합을 재운 시간에 곱으로써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제육볶음 유도 식도 자체도 양념된 고기를 추가 양념의 합에 고기 굽는 시간과 그리고 3개의 곱슬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육볶음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제육볶음의 맛의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것이고 최적의 맛을 찾는 하나의 프로세스다. 그리고 요리 비법은 우리가 미지수를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은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다른 관점을 보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네, 굉장히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요. 뭐 계획부터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뭐 배포까지. 네, 가장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사실 요리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네. 요리를 기획하고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레시피 설계를 하고 요리를 진행을 해서 시식을 해서 문제가 없고 맛있으면 배포를 하는데, 배포는 여기서 이제 같이 음식을 내서 같이 먹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더 심플하게 요리는 결국 어떤 식재료를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요리라고 하는 아웃풋을 내는 하나의 프로세스다라고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를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배추 닭볶음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양념 닭 유도 공식은 닭갈비살과 기본 양념을 더해서 재운 시간에 곱으로써 유도가 가능하고, 닭볶음탕은 양념닭과 양배추를 조리시간과 불의 3개의 곱들로서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양배추를 썰어서 준비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양배추의 단맛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좀 이렇게 건강한 좀 식단을 좀 생각을 해봤고, 이 사진들은 다 제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만들 것은 기본 양념인데요. 다진 마늘과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 간장, 굴소스의 합으로서 기본 양념 만들 수가 있는데, 다진 마늘 3, 고추장 2, 고춧가루 1, 간장 1, 굴소스 1의 어떤 비율로서 저 같은 경우는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념을 닭고기에 더해서 재우는 시간과 곱을 하면 양념닭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배가 고프면 재우는 시간 10분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분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양념닭을 아까 처음에 만든 양배추와 더해서 적당한 익히는 시간과 적절한 불의 세기를 곱을 해주면 결국 닭볶음탕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데요. 닭볶음탕 값은 기본 양념에 정비되지 않은가라는 약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프로세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선한 재료와 적절한 도구 또 즐거운 열정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퇴근하고 나셔서 오늘은 같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요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들어보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생남 맞죠? 요생남으로 거듭 태어난 장일택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닭 사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닭값 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사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분만 남겨놓고 있네요, 저희가. 서만수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LG의 푸마입니다. LG의 푸마 서만수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LG의 푸마. 네, 푸마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웬 동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차차 설명드리고, 혹시 이그나의 발표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나요? 대다수 많이 계시네요. 근데 되게 재밌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리액션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리액션을 한번 연습하고 시작할게요. 자, 제가 이야 이거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이야.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우와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LG전자의 푸마, 바로 프레젠테이션 마스터 허만수입니다. 네, 저의 단독 브랜딩이고요. 네, 계속 이걸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터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앞에 나오신 분들 다 마스터인데 이소룡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00가지 킥을 한 번씩 연습하는 것보다 1가지 킥을 10,000번 연습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요. 바로 연습 시간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인데요. 우리는 이미 10,000,000 시간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 정도를 해야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다 마스터가 되는 걸까요? 10,000,000 시간을 처음 언급한 안데르스 에릭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충분히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실력이 다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사실 연습에도 기술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의도적인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슬램덩크 아시죠? 강백호가 전국대회 일주일 앞두고 슛 20,000번을 연습합니다. 단순히 횟수를 채운 연습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연습이고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 선생님이 특별히 중요한 연습이었었고요. 무언가를 계속 열심히 반복하는 거, 그죠? 우리가 10년 개발했다고 했지만 매일 버그 고치고 반영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연습이에요.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수행 절차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도적인 연습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단순한 연습은 이렇게 정체될 수가 있거든요. 조기 축구 10년 한다고 박지성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목표와 구체적으로 나를 계속 개선시킬 수 있는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연습은 바로 이 3F와 관련이 있습니다. 집중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개선하고. 너무 뻔하다는 반응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바다 수영을 좀 하거든요. 그 사례를 여기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대되시죠? 자, 바다에서 수영 하시는 분 계시나요? 별로 없죠? 하여튼 되게 위험할 수 있고요. 항상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옆을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나서 내 방향성을 꾸준히 계속 보면서 가야 돼요.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회를 나가게 되게 되면 몸싸움을 해요. 앞사람 오리발이 제 땀을 때리고요. 수경이랑 날아갈 때 그럴 때도 당황하지 않고 내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훈련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저 혼자 나름대로 훈련도 했습니다. 영상 볼게요. 네, 되게 잘하는 것 같죠? 두 번째는 피드백이에요. 나한테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우리들은 좀 더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나 실력 있는 코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그죠? 박지성한텐 히딩크 감독이 있었고, 그리고 김연아한텐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있었죠. 저에게는 우리 고래 때 오픈워터 수영 동호회 전국대 우승자인 우리 동호회 회장님이 있었거든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을 받는 거는.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피드백은 데이터가 중요해요. 저의 실제 기록이고요. 저의 수영 경로와 페이스와 스트로크 수까지 다 나와요. 요 시계거든요. 가미니 피닉스 3 얼마? 60만 원. 일단 장비 관리 중요하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이제는 개선을 해야 돼요. 자세히 보니까 방향을 똑바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중후반부에 급격하게 이제 체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저걸 어떻게 개선하지? 저걸 해야지 더 나갈 수가 있는데 똑바로 가지 못한다는 건요. 내 좌우 균형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센터 스노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걸 입에 물고 고개를 고정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구력 훈련에는 무엇이 제일 좋냐면요. 짧은 기간으로 운동과 휴식을 반복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4,000m 제가 인터벌 트레이닝 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인데 제 와이프 목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빨리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죠? 네.
아인슈타인은 같은 걸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거를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설마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단순 반복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3F를 설명드렸어요. 집중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걸 개선하고. 사실 요거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과 똑같아요. TDD도 우리 많이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의 수영 이야기 지금 공감이 가시나요? 네. 그럼 이젠 바로 여러분들 차례예요. 네. 어떤 분야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까? 코딩? 영어? 발표? 뭐가 됐든 3F를 생각하시고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서 마스터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푸마라고 소개드렸는데 아주 대단한 푸마 같습니다. 그죠? 우리 내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엄청 달려왔네요. 이제 한 분 남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네, 우리 한 번 또 박수 치고 갈까요? 마지막 주자. 네, 크게 한번.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실지 궁금한데요. 저는 딱 보고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감성적인 왠지 뭔가 퉁 올 것 같은. 자, 젊은 베르테르 개발자의 시드 김선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오늘 AI 스타크래프트 봇 만드는 섹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혹시 이제 집이나 아니면은 외부 아니면 주말에 혹시나 이렇게 넬로 아니면 CNN, RNL로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더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그 설문지에 꼭 이메일 주소를 개인 이메일 주소 남겨주면 제가 꼭 그분들에게 코드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시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베르테르 개발자 김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LG웨이 다들 하셨죠? 직장인의 98%가 근무 중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낮은 연봉, 불필요한 야특근, 그리고 불편한 상사와 동료들 때문에. 실제 퇴사를 한 사람들 중에서 이직을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체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조직에서 어떠한 비전을 찾지 못하고 나의 성장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많이 아쉽죠. 기풍, 바둑에서의 기풍은 어떠한 수를 쓰는 경향인데요. 이직도 저는 어떠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베르테르 효과입니다. 요즘 이직하는 그 시장에 M사나 G사로 이동하는 경우보다 A사나 F사로 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왜 A사와 F사로 이동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롤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A사에는 제프 베조스가 있고요. F사에는 마크 주커버그를 롤 모델 삼아서 같이 한번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롤 모델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 개인의 비전을 찾지 못하셨다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의 롤 모델을 한번 선정해 보시길 제가 첫 번째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의 유년 시절 롤 모델은 철인 28호를 조종하는 만화 속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렇게 뭔가 세상을 좀 더 좋게 아름답게 좀 발전시키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학창 시절 때 실제로 스모 로봇이나 축구 로봇 같은 걸 열심히 조종을 했습니다. 근데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여자친구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꿋꿋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복싱 로봇도 만들어보고 육전 로봇도 만들어보고 MS에 제가 재직했을 때는 무인 자동차 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도 안 생기더라고요. 네. 철이처럼 이렇게 여자친구가 항상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LG전자에 입사하고 나서는 이제 사내 커뮤니케이터 분들, 올라프 책임님 같은 분들을 롤 모델 삼아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이렇게 챗봇을 한 번씩 이렇게 개발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석. 바둑에서의 요석은 반드시 둬야 될 하나의 수인데요.
성장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두 번째로 제안 드릴 게 시드 라이센스입니다. SBS 스페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사는 나를 만들어가는 곳이지 내가 의존해가는 곳이 아닙니다. 언젠간 회사를 졸업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드 행사에 많은 섹션 강의가 있었거든요. 지금 개발자분들이 이 시드 행사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하신 분들이 내년 시드 행사에 다시 발표를 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드 행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금요일 날 이렇게 열려서 본 이그나이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10시까지 24시간 해커톤을 한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 개발자들이 같이 모여서 교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한다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경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종국 벌써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비전을 찾지 못하거나 그리고 나의 성장이 결여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롤 모델을 만들 것과 그리고 시드 라이센스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의 롤 모델이 바로 비틀즈입니다. 천재가 하나의 팀을 이뤘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시드를 통해서 많이 성장해서 내년 시드 때는 이 자리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챗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이렇게 뭔가 세상을 좀 좋게 하는 챗봇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시드 공식 홍보대사를 만난 것 같은.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드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9분 정말 준비도 많이 해주셨고요. 리허설도 막 여러 번 하셨었거든요. 우리 정말 감사 그리고 환영의 모든 박수 힘껏 쳐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